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편법제로 한눈에 알아보는 불편한 아파트!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그 조은하 기자, 김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뭔가 좀 화사한가요? 아, 초록초록해졌어. 네, 초록초록한 일단 느낌이. 저희가 어느덧 시즌2 개념 비슷하게 좀 많이 바꿨어요. 스튜디오도 바꾸고 이거 진행하는 방식도 약간 바꿨는데 긴장되네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주차장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차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런 내용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오늘의 역할 변호사님이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명확한 해법 조목조목 잘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지만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하 차장이 가져온 내용이 있죠. 네, 오늘 불편한 아파트 제가 당사자입니다. 네. 이게 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다른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차 빼달라 연락받고 이런 거 겪어보셨나요? 많이 혹시? 겪어봤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요즘 사실 신축 아파트도 요즘 주차 전쟁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공감하실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 저희 아파트 주차장 모습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빼려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앞에는 그 주차된 차량이 하나 있어서 이제 밀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 사진 보셨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이렇게 반듯하게 주차가 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미처 발견 못하고 일상 밀던 대로 밀었는데 이렇게 차가 밀다가 뒤에 차가 밀리면서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에 들이받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스크래치가 좀 난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경찰을 불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억울했던 게 어쨌든 그 차가 애초에 주차를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했으면은 기둥에 박을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의 잘못 말인가가 좀 의문이었어요. 과연 이때 저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차량을 밀어서 그 차량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평균 정도로 차량을 민 사람의 가시를 80%로 보고 있어요. 그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주차 를 하고 있는 차가 뭐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교통 방해가 우려가 있을 때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이게 자력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이게 네네네 자, 억울하시죠. 나는 이거 네네. 조은하 차장이 되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목동이나 구축 아파트를 가보면 다 엔단 주차돼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중, 난리도 삼중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사실 다 밀면서 앞에 뒤에 까지는 거 다 다반사예요. 그래서 방지 스티커 붙이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죠? 그건 또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갑자기 네. 정확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상생활 특약으로- 책임보험.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게 자동차 보험에 또 따로 그건 아니고 일단 다른 보험, 뭐 개인 보험 다른 들고 있는 거 실손이라든가 뭐 아마 운전자 개인 보험이시라든가 뭐 이런데 거기에 별도로 특약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로 해결했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이게 그 운전자가 핸들만 똑바로 놓고 똑바로 평행 주차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었어. 그 100%다 처리를 하신 건가요? 그냥 좋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보험 처리를 하니까 그냥 아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험사분들이 또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 건이 있을 때 이게 명확하지 않고 또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렵고 아니면 제가 최근에 여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아닌데 그 서울레고라고 그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예고가요. 네, 서울레고 앞에 그게 서울레고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레고 건물이에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먼트 아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차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150시간 한 달에 이렇게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시간당 얼마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수익을 챙겼어.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면은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새로운 이게 수익 사실 창출. 공유 경제가 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긴 하는데 사실 주차업 사업 등록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당연히 주차 관리업이라는 게 그 사업화 하신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격 없이 영업을 하셨을 경우에 아까 아파트먼트 I라고 하셨나요? 그걸 통해서 원래 이 주차를 허용하는 그 아파트 전체 입주민 대표회라든지 관리단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 요소는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인데 요즘에 이제 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애가 튀어나온 사각지대나 아니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오는 거를 발견 못하고 일어나는 접촉사고가 되게 많아요. 인사사고. 거기에 횡단보도 같은 게 있어요. 도로의 횡단보도와 주차장 내에 있는 횡단보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책임 보상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변호사님,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이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또 변호사인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특히 이 그 주차장에 있는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사실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에 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이 사고 처리를 하신다고 해도 사고 처리를 하실 수도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법적인 뭐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상당히 저도 사실 그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이가 너무 다친 게 안타깝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그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 네. 보통 근데 골목길이나 이런 네. 데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 그쵸. 아닌가요? 제가 모든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지금 머리를 치고 계셔갖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또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이제 보행자분이 왼쪽에서 나오셨냐 오른쪽에서 나오셨냐도 상당히 좀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운전자가 저희가 좌석이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셨을 때는 그 운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핸들이죠. 핸들하고 그 핸드밀러 사이에 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차대. 예 시야가 가려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로 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 줄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훨씬 더 넓게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비율이 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실 것 같은데. 질문 있습니다. 네. 드디어 질문을 하는구나. 인사사고는 형사죠. 인사사고는 형사로 갈 수 모든 게 다 형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 네.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는 네. 형사죠. 맞습니다. 네. 민사로 이 처리하는. 중과실로 해서 그쵸, 네, 그거는. 교특법으로 처리를 예.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인사사고지만 형사로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12대 중과실로 보는 교특법이 그러니까. 적용되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사고가 나더라도 밖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더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유 재산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요인이 많이 맞습니다. 도로 이게 과연 도로로 볼 수 있느냐 봤을 때 뭐 운행이냐고 봤을 때 좀 더 좁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으니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만드신 거지만 이걸 과연 교특법을 적용할 수 있냐 봤을 때는 그러한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게 돼서 경찰이 벌금이나 벌칙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는 사례는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사례 이제 한번 세 번째 사례죠. 우리 마지막 사례 한번 이거 변호사님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주변에서 아마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는 사람이고요. 주차장 내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천천히 나왔어요. 한 10km 정도. 근데 그 앞차가 못 보고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차는 분명히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행 차량이긴 하죠, 그 차가. 네,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화 주행 중에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차량에 더 과실이 클지. 먼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고 났던 사례인가요? 지인입니다. 아, 지인. 지인이죠? 나도 지인이라고 할 걸. 저는 네. 변호사님의 지인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진입했잖아요. 네. 한문철 TV를 많이 봤을 땐 네. 대체적으로 네. 빠져나간 차량이 잘못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은 범칙금 사유긴 하거든요. 주행 중에 핸드폰 통화를 한 거는 또 상대방이 인정을 했어요. 부장님 말씀대로 주행 중인 차량에 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더 전방 주시 의무를 떠나서 그 과실이 좀 더 적다.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진입을 했고 우회전을 했고 또 상대방이 그 이제 쓸 거라는 예측을 했었어도 그 진출을 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크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나는 사고는 아까 같은 경우 첫 번째 조은아 기자 사례 같은 경우는 주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처리가 안 됐지만 이건 주차장이어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자동차 그렇죠. 보험 처리로. 근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긴 해야 돼. 네. 사실 협소하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도 많고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진짜 무엇보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예,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김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아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